농식품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청년들은 농촌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는데 정부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늘값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늘 수확량이 는 것도 원인이지만 중국산 마늘 종구를 사용하는 농가가 늘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와 협동조합 등은 공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올해 사료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료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식품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겁습니다. 고령화한 농업농촌의 현실은 일부 청년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농식품 분야 창업 성공기,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씨감자와 가공용 감자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한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올해 36 동갑내기인 박영민, 권민수 씨는 벼 육묘장을 활용한 친환경 꼬마 감자 재배 기술을 개발해 2011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농업이 앞으로 더 유망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남들이 아직 많이 시도하지 않을 때 저희가 들어가서 시도를 한다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이 회사는 종자 생산을 넘어 농산물 유통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고 최근에는 꼬마 감자를 이용한 간편 가정식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4년 44억 3,300만 원에서 2016년 65억 원으로 46%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이처럼 농식품 분야 창업에 뛰어드는 이들은 매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 벤처기업은 2013년 1,203곳에서 2017년 1,932곳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매년 약 200개 업체가 새로 합류하는 겁니다. 농식품 분야의 창업 열기는 다른 부문보다 더욱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벤처기업은 35,300여 곳으로 2013년 29,000여 곳보다 21%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농식품 벤처기업 증가율은 61% 정도로 확대 추세가 3배 더 가파릅니다. 고령화한 농업과 농촌을 오히려 기회의 땅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젊은이들의 농식품 창업 열풍이 뜨겁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의 도전에 대해 어떤 뒷받침을 하고 있을까요? 농식품부의 지원 사업에 대해 김인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농식품 분야의 창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라면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모두 7개의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사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농촌 현장 창업 보육 사업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성장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다 시제품 개발부터 법인 설립, 홈페이지 구축, 지식재산권 출원 등을 지원합니다. 창업한 지 7년이 되지 않았고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농산업체 판로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 양재동 AT센터와 부산 국제시장에 있는 붐붐마켓에 제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고 유통회사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박람회나 품평회에 참여하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농식품 벤처 창업 인턴제는 창업을 원하는 청년 인턴들을 선발해 기업에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노하우도 배울 수 있도록 연간 50명에게 월 11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농식품 분야 창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창업정보망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각종 지원사업 공고와 최신 기술 동향, 창업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0억 원 이상 많은 59억여 원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에는 이보다 60% 이상 증가한 95억여 원을 편성해 청년들의 농식품 창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마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시장 물량이 넘치는데도 중국산 마늘 종구를 사용하는 농가까지 늘면서 마늘 가격 하락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의 한 마늘 농가. 9, 10월 마늘 파종을 앞두고 한창 작업 중에 있지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마늘 수확량이 대폭 늘면서 마늘값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인데 여기에 중국산 마늘까지 대량 출하되면서 가격 하락세가 더욱 심화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4,250원이었습니다. 한 망에. 그런데 지금 키로당 올해는 3,300원으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농비를 내년 농사를 유지하고 내년에 농사를 짓고 저희가 농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하 하한가가 3,500원이 나와야 됩니다. 키로당. 그런데 지금 내년 농비가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지금 가격이 형성됐다는 거는 저희가 아주 농가로서는 가게를 운영하기가 정말 힘들죠. 한국종자협회에 신고한 2018년 마늘 수입 물량은 5,837톤, 2017년 4,037톤보다 45%나 늘었습니다. 중국산 마늘 종구 사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창녕농협 공판장은 수입 마늘 종구를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종구 사용, 수입 종구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화 재배라든지 또 우량 종구를 선발해서 한다든지 지역별로 종구를 좀 교체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무분별한 수입을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녕마늘연구회는 중국산 대신 국내산 종구 사용을 늘리려면 주화 재배 마늘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주화란 식물의 줄기에서 생기는 싹으로 주화를 파종해 생산한 마늘을 종구로 사용하면 종구 비용이 70% 이상 절감되고 병해충에 강해 고품질 마늘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회는 주화 재배 전문 농가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와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을 비롯한 각 협동조합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와 농협 등은 선거 전담 조직을 가동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3월 11일에 이어 전국 규모로 실시하는 두 번째 선거로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불법 선거가 치러진다면 협동조합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는 21일부터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불법 선거 예방과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농협중앙회 역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 대해선 자금 지원이나 점포 신설 등을 제한하고 필요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사료작물의 수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보리와 옥수수, 호밀 등을 일컫는 사료작물. 올해 사료작물의 재배 면적은 28만여 헥타르로 2008년 23만 5천 헥타르에 비해 19% 이상 늘었습니다. 또 사료용 벼를 이용한 여름철 사료작물 재배 면적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는 반면 폭염과 폭우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로 피해 역시 심각합니다. 올해 폭염으로 사료작물의 수확은 전체 예상 생산량 대비 25% 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러나 사료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농가의 고충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전국 조사료 관련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사료작물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면 수익이 그만큼 떨어지죠. 일반 곡물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농가 측면에서 수입이 낮죠. 저재배 면적인 수도장 일부를 사료작물로 전환을 해서 심고 여기에 따르는 각종 보장장치들, 재해보험, 정부가 일반 작물과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 또 협의회는 사료작물의 재해보험 적용은 막대한 해외 조사료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쌀 함량을 70%까지 높인 쌀맥주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에 국산 쌀과 보리 이용을 늘려 자연스럽게 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법인 4곳에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112억 5,30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출하자로부터 받은 위탁 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주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한 혐의입니다. 한국비료협회가 정부와 농민단체, 언론사 등의 화학비료를 무기질 비료로 바꾸어 사용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화학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북 성주 월학농협이 9월부터 참외 마스크팩 시판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참외 찬성질을 이용해 시원하면서도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이 마스크팩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M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